안녕하십니까. 닥터 DNA 피부과의 피부과 전문의 전병환입니다. DNA 피부과 전문의 노태경입니다. 오늘은 머리가 빠지는 탈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탈모에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탈모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식 이런 속설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탈모,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는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탈모가 일단은 시작된다고 생각하실 때 머리카락이 이제 빠지는 걸 보고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볼륨이 좀 줄어든다, 뭐 등등등 다양한 증상으로 내원을 하시는데요. 일단 탈모의 원인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하나로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으신다든지, 특히 막 빠지는 머리카락 하나씩 잡아서 막 세고 계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탈모 자체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걱정하는 네. 거. 이게 사실은 탈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잖아요. 이게 탈모 빠지는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악순환이 돼서 탈모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탈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은 탈모를 정확히 진단해 줄 수 있는, 사실 탈모라는 거는 어떤 질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 나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탈모는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각각의 원인을 정확히 일단은 진단을 해서 그 원인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셀프 진단을 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해서 탈모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 이제 생활에 관련된 거에서도 주의하실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흡연하시는 거. 저는 이제 진료 보러 오신 분들께도 흡연은 꼭 여쭤보는데요. 흡연하시는 거는 일단 저희 두피에 있는 혈관도 수축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모발이 자라나거나 아니면 뭐 유지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흡연은 반드시 피해 주시고, 또 과도한 다이어트, 뭐 이제 저에게 필요한 단백질이라던가 이런 것들 부족해질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철결핍성 빈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탈모의 원인이거든요. 고기 안 드시고 막 단백질 안 드시고 급격하게 다이어트 하실 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피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모발 이식을 하니까 이렇게 수술을 할 때 보면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하고 금연하시는 분들하고 이 수술하게 되면 출혈도 나고 혈관 상태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확실히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은 이 혈액순환 자체가 출혈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만큼 이제 혈관에 대한 손상이 많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방증하는 뜻이고,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모발 성장에 사실은 상당한 악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모발뿐만 아니고 전신 건강에 안 좋지만 모발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연은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심지어 그 모발 이식 받으신 후에 생착률이랑도 영향이 그럼요. 있으시겠네요. 그래서 꼭 수술한 다음에는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도 제발 한 일주일 정도는 금연 꼭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담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고 꼭 해야 될 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하는 경우에 심박출량 이거를 좀 늘려주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산소나 영양분이 당연히 각각 우리 피부, 모발, 뿌리에 적절히 공급이 될 수 있으니까 모발 성장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될 수 있어서, 규칙적으로 사실은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충분한 숙면도 취할 수 있고 충분한 휴식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몸의 건강,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사실은 탈모의 치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전신 건강이 굉장히 탈모 상태에도 좌우를 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탈모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반 분들이 혹시 가끔 이게 좀 헷갈려 하시거나 혼돈스러워 하시는 그런 모발에 대한 상식이 좀 몇 가지 있잖아요. 다른 이제 치료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도 탈모 샴푸가 진짜 효과가 많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탈모 치료를 100으로 봤을 때 이 샴푸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한 5% 전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사용하시는 분과 사용하지 않은 분은 분명 차이가 5% 정도 나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전문적인 치료의 개념으로 봤을 때 샴푸가 줄 수 있는 효과는 사실은
상당히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 근데 너무 맹신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보면 검은 콩을 먹으면 머리가 많이 나나요? 일단 그냥 OX로만 말씀드리자면 검은 콩뿐만 아니라 콩류, 단백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드시면 어떤 탈모 치료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모발 성장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고요.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대머리가 있는 분은 정력이 센가요? 이렇게도 물어보시거든요. 정력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에 따라서 기준을 잡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정력이 좀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수치랑 남성형 탈모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남성형 탈모가 있으시면 정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유는 남성형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호르몬 수치 자체가 높으셨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가 오는 건 아니라서요. 결국은 이 남성 호르몬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유전적으로 이런 남성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의 반응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게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남성 호르몬이 있어도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그게 탈모 쪽으로 작용을 하게. 그런 게 유전적으로 정해지는 거라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탈모에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탈모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에 대해서 노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